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주차 2교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적인 석학들의 어떤 의견과 우리나라 상업자원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거시적 변화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크게 키워드는 네 가지로 우리가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일보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라는 곳에서 참고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더 커진 국가 역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국가의 어떤 방역의 안보 이런 데서의 국가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빅브로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빅 스마트 정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머니폴리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생활 침해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태원 그 클럽에 갔던 분들의 어떤 정보를 국가가 기지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위기, 특히 우리가 방역 안보에서는 누구도 예의할 수 없다는 그런 더 커진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촌 삶의 대전환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글로벌화, 세계화, 그 다음에 도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아이런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황사도 많이 없어지고, 오존층도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구가 어떻게 깨끗해지는, 잠시나마 지구 환경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지구촌 삶의 대전환.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환경의 소중함, 지구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글로벌 파워의 재편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한국이 K2 방역으로 뜨면서 전 세계를 방역을 선도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 하면은 앞서 나가는 주로 뭐 G7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했는데, 이번에 선진국보다 오히려 그 세계의 어떤 시장을, 어떤 방역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국으로서 위치가 새롭게 등장되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물론 중국은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 좀 진압을 하였습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번 그 포스트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취약한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재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상당히 그 세계적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파워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언택트 문화 일상입니다. 아마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언택트 문화일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것은 우리가 집콕,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택 문화도 활성화되었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원래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마케팅이 이제 홈쇼핑 내지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마케팅, 이런 모바일 마케팅으로 더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자, 첫 번째, 더 커진 국가의 역할에서 먼저 보시면, 먼저 빅스마트 정부입니다. 빅스마트 정부는 우리가 생명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국가의 개입을 용인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워낙 땅이 적다 보니까 기지국 이런 것들이 완벽해서 이번에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정보만 통제하면서 굉장히 잘 선방을 했죠. 그런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을 봉쇄하는 이렇게 강한 어떤 정부의 역할을 보면서 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스마트하게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전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 역할은 앞으로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안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안보하면은 전쟁에서 안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방역 안보, 특히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물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걸린 것을 크게 문제를 안 삼지만, 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안보의 궁극적 목표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강압적인 어떤 약간 그 정보의 어떤 통제,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통제에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마 이런 안보의 중요성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머니폴리시란 건 이제 각국의 정부가 역대의 최대의 돈풀기로 국민들의 어떤 생계보장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성인에게 1인당 약 1200달러를 풀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그러니까 일본, 또 뭐 유럽 이런 나라도 풀고 우리나라도 단군 이래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금 그 세대당 1인당 가구 인원에 따라서 40만원 또 100만원까지 지급을 할 만큼 결국은 돈맥 경화를 해결하게 해서 이제는 정부 역할을 결국은 돈을 풀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커진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네이션 퍼스트 이제 국가 중심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자 도생 시대가 열릴 것이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아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이미 대선에서 본인이 캠페인을 걸어가지고 지금 뭐 멕시코하고 어떤 국경을 막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안 국가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인종차별 이런 것으로 네이션 퍼스트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키신저 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곽주의 우리가 성문을 닫는 성곽주의가 강화질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우리가 빅스마트 정보는 아무래도 스마트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의 정보,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그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그쪽 근처에만 갔어도 모든 것이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이런 문제들, 방역과 사생활 침해의 어떤 균형에서 어디까지의 어떤 허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구촌 삶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에서 소중함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시 멈춤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멈추면서 오히려 지구가 깨끗해지는 어떤 기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로서 멈춤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구의 재발견을 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신공동체입니다. 신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의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K-방역을 성공하면서 G20 국가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또 우리가 대구에서 신천지교회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앞다투어 대구로 가서 서로 이렇게 의료진 지원이나 마스크 기부하는 결국 위기 속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의식이 깨어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새로운 삶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그런가 하면은 반세계화가 됐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이슈고 그게 트렌드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지역화 하면서 이제 국경을 닫고 그 다음에 하늘길을 막으면서 일반 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 개방이 중지되면서 각국이 이번에 지역화 시험을 일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반세계화도 어느 정도 또 가능한 아까 성곽주의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폐쇄주의 이런 것으로 해서 약육강식 내지는 보호무역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탈도시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MBN에서 나오는 자연인이다. 여기 이분들이 사는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삶.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도시가 결국 여기 뭐냐면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다 대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탈도시화의 어떤 소중함, 그 다음에 환경의 소중함, 특히 재택근무가 강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피스 문화 붕괴도 앞으로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글로벌 파워의 재편입니다. 자, 글로벌 파워의 재편에서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는 선진국이 모든 걸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선도국이라는 개념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도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염병 등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재난 극복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그런 우리나라 같은 K방역, K방역 이런 것들이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그동안의 헬조선이라는 어떤 굉장히 어떤 패배적인 그런 국민 정서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뭔가 자긍감. 요즘 뭐 국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가 어떤 글로벌 파워에서 선도국들,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안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약소국이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방역을 잘한 이런 나라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인정을 받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서구 우위의 균일이 깨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유럽,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금 세계 10위 지금 확진자가 있는 나라들이 대개 G7에 있는 선진국가이고 그것도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 하면은 여기는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고 굉장히 시민의식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그동안 우리가 중세 이후에 우리가 막연하게 있었던 사대주의, 서구인의 어떤 그런 허상이 깨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지투.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그 패러다임에서 아마 저는 우리가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2030년 정도 되면은 세계를 리드하는 어떤 G3 정도의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GVC, GVC라는 것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뒤에서도 제가 3교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급망입니다. 공급망하고 제조망인데 그 공급망 제조망은 전부 다 중국에서 거의 80% 정도를 점유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면서 중국이 셧다운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추게 되면서 각 국가들이 이제 해외 전진 기지를 과연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리쇼어링 다시 이제 자국으로 좋은 시설 같은 걸 데려오거나 아니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멕시코나 아니면 인디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내지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개성공단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핵심 지역으로 안보만 강화된다면 훨씬 더 청정 지역으로 강조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어떤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언택트 문화의 일상화입니다. 자, 언택트 문화 일상화는 우리가 언택트라는 것은 우리가 언컨택트 이제 접촉을 하지 않는 문화가 일상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이런 것 때문에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동안에 집의 소중함은 별로 모르고 되게 이제 하숙집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홈 루젠스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집은 굉장히 즐거운 자녀들과 놀 수 있고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공간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어떤 뭐 1박 2일 하던 이런 숙박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서비스 산업이 새롭게 변화될 것 같은 그래서 집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격 교육 특히 이제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교환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빈약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좀 강의를 한 2004년도부터 제가 프로 강사를 했으니까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지금 교환을 만들고 밑에다가 출처를 밝히고 하는 것은 제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동안에 오프라인 교육이 익숙해져 있고 또 대학원이라는 또 공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도 느끼고 이번 기회에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어떤 저의 어떤 그 역량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너무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물론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들을 수 없고 또 제가 부족한 것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이번 기회가 몸은 힘들고 굉장히 매주 교감 만들고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출제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마 대다수의 교수님들한테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이런 내용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진짜 온라인,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같은 이런 방식도 이제 앞으로 도입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줌 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단체 학습 기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결국 원격 교육이 되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떤 교육의 질이 나빠서 교육비 반환 돈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원격 교육이 아마 교육의 질을 더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마 교수들도 훨씬 더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산업, 특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굳이 나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지 않더라도 5G 시대에 분명히 모든 네트워킹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스마트 오피스 기능이 우리가 재택근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굉장히 이제 굳이 기업이 본사를 딱 비싼 곳에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광화문, 여의도 이런 곳에 둘 필요가 없어서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이런 효율성을 느끼면서 어떤 스마트 오피스 기능으로 해서 본사 규모를 죽이면서 이제 스마트 기능을 가진 직원들과 이렇게 재택근무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이런 오피스 기능이 많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콘서트 애톰 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지금 타격을 입은 것이 우리 이제 연예 기획사들 이런 그 공연업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시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굉장히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이라고 해가지고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조회수가 5천만 건을 넘은 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랜선을 활용한 이제 문화계에서도 언택트 문화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언택트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이번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K방역이 성공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한 것도 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를 잘 기용한 거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믿고 그 사람의 모든 의견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전문가의 어떤 말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코로나를 해결했던 전문가가 소중한 그런 것을 느끼는 시간이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그 19가지 뉴 트렌드를, 자, 이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가 5대 변화 및 8대 과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포 코로나 시대하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해서 크게 5개 영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영역, 경제환경 영역,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육환경에서 이번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에서는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는 간헐적 감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이 빈발할 거다. 1년, 2년 내 계속해서 아마 코로나가 상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 2, 3년 주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모든 것을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모든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다면 이제는 로컬 조달.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사태에서도 중국이 수출을 안 한다 보니까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것처럼 이제 모든 주요 어떤 자원은 이제 로컬 조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요를 했다면 이제 비대면 수요로 경제가 바뀌고 특히 석유 수요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는 과거의 비용 절감 효율 측면이라면 이제는 이제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이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리더의 리더십도 회복력을 가진 이런 리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치에서는 과거에 개인 효율 이런 것도 중요했다면 이제는 연대 협력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자유주의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보호무역으로 이제 성곽을 닫는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가지 대응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건환경에서는 K방역과 K바이오 이런 것을 글로벌 상품화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어떤 화상회를 통해서 가졌던 선진 이미지, 선도 이미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히 글로벌 조달에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우리로 따지면 개성공단 이런 쪽으로 해서 청정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것이고, 산업 구조를 친환경 전환.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가 원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탈원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반대가 있지만 저는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 활력을 촉진하면서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사회 가치에서는 기업 간 연대 및 협력을 추진하고, 교육 환경의 글로벌 협력 리더십을 추구할 것이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대 환경 변화에서 보건 환경 변화에서는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들어간 실패 비용까지 정부에서 다 부담할 때까 과감히 개발을 하고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드는데, 과연 우리 K방역에서 백신 및 치료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는 5대 기술 혁신이 바이러스의 전쟁의 승리의 선결과제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백신 개발하고, 진단기술, 접촉자 추적기술, 보건방역 정책을 하면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몇 가지는 지금 앞서 나가는데, 과연 이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서 우리가 앞선다면 정말로 선도할 수 있는 보건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또 세계화가 퇴조되면서 우리가 헨리 키신저가 말한 대로 시대착오적 성곽 시대의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어떤 폐쇄주의, 국수주의처럼 이제 세계화가 퇴조되면서 탈반세계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계의 어떤 석학들이나 정치가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 환경에서 두 번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서 악수의 종말이라고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릭 존스라는 사람이 존스 홉킨스대 교수인데, 교육산업 경제 분야에서 비대면이 대대가 전망이고,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강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비대면 경제에서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업 경영에서는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산업 변화가 될 것이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가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3월 30일 날 얘기했고, 특히 앞으로 재생에너지 진출 등 포트폴리오, 이제는 금융자산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경영에서 우리가 효율 중심의 주의가 후퇴되고 이제 고비용 경영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덤 투주라는 사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특히 마크 칸이라는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은 현금 흐름 상실로 파괴될 거라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히 항공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산업 아니면 자동차 산업 이런 데서 어떤 경제력이 없는 회사들, 현금 흐름이 없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고비용 경영 시대에 이제 대체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인력 조정을 하다가 결국은 기업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회가치에서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로서 경제 주체 간 연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굉장히 석학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의 이번에 동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이분은 굉장히 우리가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버금가나 상당한 어떤 그 석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세계화 이렇게 되면서 국수주의가 되면서 최하고수가 서로 이런 자기만 살겠다고
국정을 닫고 분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구의 연대어 소중함 알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내 것을 나눠주면서 공존하는 세계로 갈 거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1, 2년 안에 우리 지구인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걸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폐쇄로 가서 결국 나만 살겠다고 하는 성곽을 닫으면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느냐는 크나큰 어떤 우리가 지금 전환점에 있다. 다섯 번째, 교육 환경에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렉스 켈리니코스라는 킹스 칼리지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이면 신자유주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완전히 퇴조되고 새로운 따뜻한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 4.0 시대로 가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뉴딜 정책은 우리가 크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도 주면서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새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SOC 디지털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 민주화를 하고, 그리고 또 SOC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린 뉴딜, 그래서 이제 환경 어떤 녹색 산업으로 전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6월께 추진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경제가 우리가 뉴딜 정책이 약 한 90년 전에 성공했듯이 우리가 이걸 성공하면 아마 2, 3년 안에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